1999년 한국 최초로 블록버스터 영화 쉬리가 개봉하면서 한국 영화는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004년 박찬욱 감독이 영화 올드보이로 칸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2007년 이창동 감독의 밀양으로 배우 전도연이 여우주연상을, 2009년 박찬욱 감독이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가 각본상, 그리고 2019년 봉준호 감독이 드디어 칸에서 최고 영광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의 한국 영화를 널리 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정윤, 방준호, Parasite. Parasite.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연속으로 한국 영화계에 엄청난 경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하였으며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한국 영화는 엄청난 발전을 하며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이에 봉준호 감독의 발언이 새삼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화 제작을 위한 표준 근로계약을 했다는 발언으로 인해 스크린 뒤편에서 묵묵히 일해온 영화 노동자들이 영화를 만든다는 사실이 새삼 화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영화 산업 특성상 세트장 건설이 많고 위험한 상황, 즉 화재, 폭파, 추락, 교통사고, 폭력, 동굴 밀폐 지역 촬영 속에서 배우 및 노동자들이 위험에 항시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영화산업 노동조합은 영화산업 내 최초로 각 상황에 맞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땡큐베리 감사. 저에게 여우주연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그냥 스태프들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을 뿐인데 표준 근로계약으로 영화를 만들어주신 모든 스태프들에게 공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뭐야? 왜 자꾸 이거 뭐야? 왜 그래? 왜 내가 아니지? 내 자동차 양원이 웃게 만들어주지. 그녀가 실망하겠군. 왜 내가 창피한 거지?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영화 스태프들이 영화 현장에서 업무상 관련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된다면 바로 산업재해가 되겠죠. 이에 영화인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 추가되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영화 스태프의 안전사고 보호를 위해 법 개정으로 영화 및 비디오의 지능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스태프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죠. 이에 영화산업주무부처와 기관은 영화산업의 주요 특성들을 반영한 13가지 안전사고로부터 영화 스태프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영비법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노동자의 안전보건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각종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으므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관계 법률 중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며 실제적으로 영화 스태프들이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전국 영화산업노동조합은 현재 여러 영화 제작사와 단체 교섭을 통하여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영비법에는 안전사고에 관한 조치에 대해선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건가요? 맞아. 하지만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이 있어. 그럼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알아야 하는 거네요, 감독님? 맞아.
그래야 우리 영화 스태프들 모두가 건전하고 안전한 영화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아니, 거기서 연기하라고 고질라. 거기 아니 부수지 말고. 컷! 조감독! 그럼 지금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2018년 12월 태안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김용균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고작 꽃다운 나이인 24세.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이외 구의역 사고, 제주도 음료공장 사고에서 목숨을 잃은 청년들은 모두 2인 1조로 일해야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을 막아줄 법안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런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으며 무려 144쪽에 달할 만큼 방대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김용균법의 핵심 내용은 바로 하청 노동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간략한 내용을 보면 특고, 배달 종사자까지 보호 대상 확대, 원청의 책임 범위 확대,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비공개 시 노동부 장관 사전 심사 의무화, 사업주 처벌 수준 강화 등으로 바뀌었으며 이에 좀 더 들어가 보면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확대를 보면 원청 사업자가 안전 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22개 위험 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로 확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했으며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를 보면 하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원 하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 둘, 사고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셋,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책임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을 종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으며 넷,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의 보호 대상 확대로는 종전에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그동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안법의 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배달 종사자, 가맹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의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이전 산업안전법보다 훨씬 강화되었군 그래. 그래요, 스타크. 그래야만 안전사고가 줄고 우리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영화 현장이 만들어지겠죠? 안 그래, 콩? 그럼 잠시 산업안전법에 대한 주요 개념들에 대해 알아볼까?